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죠. 지난주까지 좀 중요하게 하던 프로젝트 하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만족스럽게 좀 잘 작업이 된 것 같아요. 그 작업이 끝나고 주말에 오랜만에 조금 여유를 부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보험금의 증여 시기는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다입니다. 올해부터 이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수십조 원이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어떻게 많이 가입을 시켰냐면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를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 설정을 해서 보험 상품을 가입을 많이 권유했고 또 실제로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사실 특히 이 금융기관들에서는 이 5년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만기를 유지 후 보험금을 수령하면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쌓이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이 자녀들이 소득 활동에서 버는 소득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 금액이 희석 효과가 발생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유한 거 여러분도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금융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보험회사가 과세관청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급받은 지급 명세서를 통해서 국세청이 이 증여 여부 또는 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관련된 소득세법 내용을 간략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축성 보험은 거치식과 적립식 두 가지 형태를 일반적으로 좀 많이 가입을 했고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거치식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2억 원까지 그리고 10년 만기를 유지하면 비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 그리고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지금도 체결하는 이 보험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발생한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을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를 해준다. 그리고 이 거치식이 아니라 적립식의 경우에는 제일 밑에 답번 보시면 계약자 한 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5년 이상 그리고 10년 만기를 유지한다라면 이 여기서 발생하는 보험 차익은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17년 3월 31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17년 16년도에 가입한 건 아직 10년이 멀었는데 왜 이런 10년 만기 자금이 많이 도래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 내용은 이 소득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 요건의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 개정된 거는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분부터 개정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일시납 보험의 경우에 계약 기간 10년 이상은 동일하지만 한도 규정이 생깁니다. 1인당 총 보험료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해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13년 2월 14일까지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치식의 경우에 한도 규정이 없었어요. 내가 100억을 넣든 1000억을 넣든 여기에 넣은 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보험 차익은 비과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15일 이후분부터는 2억 원이라는 한도가 생겼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2013년 초까지 상당히 많은 그 거치식 보험을 가입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금융기관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뭐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축소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 보험 차익 부분도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금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가입을 해서 비과세 상품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자, 2013년에 이렇게 개정이 한번 되고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조금 더 축소가 됩니다. 거치식의 경우에 2억 원 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가 됐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었는데 이 한도가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생깁니다. 월 150만 원으로. 그래서 거치식이 안 되더라도 적립식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7년 3월 말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뒤늦게라도 이 월 적립식 보험을 활용을 한 부분들이 좀 생겨난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제가 올해 상당히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십조 원의 만기 자금이 도래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소득세법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겁니다. 2013년 2월 15일부터 거치식 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금이 많은 분들은 상당수 10년 만기 자금을 가입을 했고 그 자금이 올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10년이 도래해서 비과세 상품을 찾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번엔 보험금의 증여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재산의 증여는 증여한 날을 증여 시점으로 보죠. 그래서 자녀의 통장에 예금을 이체한다거나 부동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등기를 이전했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 행위가 일어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증여한 후 발생하는 이자 또는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증여세 규정입니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 상증세법 34조를 같이 살펴볼까요? 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저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즉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두 번째,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현금으로 증여받은 거겠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 시점을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날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일반적인 현금 증여에는 그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최소한 10년 해서 원칙적으로는 15년 내에 15년까지는 국세청이 이 사실을 발각했을 때 부가제척 기간의 소멸시효 기간을 15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보험금의 계약을 하고 만기 시점은 최소 10년에서 15년, 20년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시납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 10억을 자녀 명의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만기를 뭐 20년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보험금을 탔을 때 그 지급 명세서가 과세관청으로 넘어가고 과세관청이 그 내역을 파악을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현금 증여처럼 계약 시점 또는 그때 계약해서 그 제3자 또는 자녀 명의로 보험이 가입한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면 국세청이 아는 시점이 20년 뒤에는 알게 되어도 증여로 그 과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 무신고 기간은 15년까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금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계약해서 가입한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봐서 그 시점에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이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15년 이내에 과세관청이 확인해서 이 증여세 신고한 내역을 찾아낸다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금 증여와 보험금의 증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만기 보험 자금이 이제부터 많이 도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숙지하셔야 추후에 세무조사라든지 어떤 증여세로 인한 폭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 표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자, 보험금의 증여로 보는 거는 보험료 불입한 사람하고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 내가 제3자,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로부터 재산을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이것도 보험의 증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험금의 납세 의무자는 보험금 수령인이 될 것이고 증여 시점은 언제다? 보험사고 발생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상당히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불입해서 내가 타면 전체를 보험금의 증여로 본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뭐 이런 거죠. 현금을 증여받아서 현금 증여는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현금 증여 받은 걸로 보험을 불입을 했다가 보험을 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내가 증여받은 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든 펀드를 운영하든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한 보험 배당 소득이 됐든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 않지만 이 보험은 좀 달라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서 보험금을 불입을 했다. 그러면 이 보험금 불입해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별개인 거고요. 전체 받은 금액에서 현금 증여 신고한 거는 별도인 거고 여기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 이렇게 좀 어렵게 써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부터 상당히 보험금 증여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보험금 자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꼭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